세상에. 제목만 봤는데도 벌써 불길하고 뭔가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게 뭔가 불길합니다. 이담 아나운서. 네, 오늘 오전 5시 10분쯤에 경찰에 신고가 하나 접수됩니다. 누군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라는 신고였습니다. 아이고. 바로 방금 보신 것처럼 숭례문 지하보도에 쓰러져 있었던 건데요. 쓰러져 있던 사람은 60대 여성입니다. 바로 경찰이 출동했고 병원으로 이송될 때 처음에 발견했을 당시에는 의식이 있었다고 하는데요. 네. 병원으로 옮겨지면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병원 아이고. 도착 후에는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. 이 여성은요, 중구 용역업체에 소속된 환경미화원으로 파악됐습니다. 아니 근데 보세요. 지금 안진용 기자님 발견 당시에 상황을 보면 신고자의 어떤 그 상황을 보면 이 쓰러지신 분이 60대 여성이 피를 흘린 채 쓰러졌다. 그럼 보세요. 보통 우리가 어떤 신체적인 출혈이 자연적으로 생겨서 쓰러진 건지 아니면 어떤 범죄에 피해를 당한 건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는 상황인가요? 어떻습니까? 범죄 피해자였습니다. 어머 세상에. 네, 살인 사건이 벌어진 건데 어머나. 경찰은 인근 CCTV를 통해서 확인을 한 결과 오전 8시 50분경 서울 용산구 한 쪽방촌 인근 골목에서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. 세상에. 용의자는 70대 남성인데 무직자고 쪽방촌 인근 임시거처에 머무는 노숙자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이 노숙자, 이른 새벽 청소 업무를 하던 6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를 했고요. 최초 신고자는 이 60대 여성을 아침마다 인사하던 분이라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. 아니 어처구니가 없어요. 70대 남성이 노숙자인 사람이 이런 범행을 했다는 게 더더욱 너무너무 충격인 거예요. 지금 보세요. 노숙자면 저 평소에 저 노숙자도 이 환경미화원을 봤을 가능성이 크잖아요. 왜냐하면 노숙자는 대부분 그 계속 이 밤에 기거하던 곳에 하는 습성이 있다고 쳤을 때 저 60대 여성분이 그 숭례문 지하보도를 늘 비슷한 시각에 청소를 해오셨던 분일 가능성이 크잖아요. 그러면 늘 봤던 분한테 이런 무참히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얘기잖아요. 지금 장윤미 변호사님. 그렇습니다. 인근에 상점들이 많아서 이 상인들을 취재해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이 지하 보도가 여기가 범행 현장이에요. 지금 네, 세상에. 맞습니다. 오늘까지 고압 세척기로 청소를 할 예정이었다는 거예요. 아유. 이제 고압 세척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있는 적재된 물건 같은 건 다 빠져야 되잖아요. 당연히 네. 사람도 나가야 되고요. 그래서 공지문까지 붙였는데 이 고압 청소를 하는 과정 중에 시비가 붙고 다툼이 생겨서 이런 좀 참사가 일어난 것으로 들었다라는 상인들의 진술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. 세상에. 또 평소에도 여기에 막 노숙자들이 자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청소하시는 분들은 새벽부터 청소를 하는데 이 부분이 좀 이제 걸리적거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평소에 다툼도 상당했다라는 진술 또한 인근 상인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. 노숙을 하는 걸 탓할 수는 없지만 그 노숙을 한다고 해서 자신의 업무를 성실하게 하는 분한테 이런 무참한 이런 진짜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최진영 변호사 홧김에 이런 짓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사람한테. 좀 홧김에 화를 낼 수는 있지만 어떻게 사람을 살해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세상에. 상상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그랬던가요? 지금 경찰 같은 경우에는 네. 체포한 다음에 마약 간이 검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. 술이나 지금 아니면 그냥 구급차에 실려가는 장면이 저게. 네, 그런 것이고 어쨌든 체포한 다음에 과연 제정신인가 해서 마약 간이 검사를 했는데 그 검사에는 음성, 그런 반응이 없다라고 일단 나왔던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결국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동기 범죄 아니겠습니까? 아하. 그렇기 때문에 그 동기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지금 처벌 수위도 따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새벽 5시에 내가 자고 있는데 왜 깨워서 물청소를 하느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앙심을 품고 그 말다툼을 했다라는 그런 대체적인 어떤 그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. 그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 것이고 네. 또 지금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 피해 60대 청소 노동자에 대해서 그 사망한 원인이 정확한 게 무엇인지에 확인하기 위해서 국과수에 지금 부검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네. 사실 최근 같은 경우에 보면은
이 아파트 서울 시내에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어떤 그 더운 여름날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불쾌 지수가 높아서 그렇죠. 이런 부분이 다툼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정말 관리할 수 있는 심리적인 어떤 대책 그리고 또 치안 대책도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입니다. 지금 말씀해 주셨고 또 아래 자막도 나옵니다만 이딴 흉기 살인 사건 최근에 많이 또 전해드렸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저 지하 보도를 통해서 아침에 출근 또 저녁에 퇴근하시는 분들은 저런 일이 내가 평소에 출퇴근하던 장소에서 일어났다는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불안해지겠어요. 그리고 장유미 변호사님 보세요. 이 70대 남성이 범행을 했던 70대 남성이 인근 쪽방촌에 임시 거처하던 도중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. 근데 이런 노숙자들한테 보세요. 무슨 이 수사기관이 경찰이 흉기를 평소에 지니고 있는지를 매번 뭐 일일이 불신검문을 할 수도 없고 이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을지 누가 꿈이나 생각했겠어요, 진짜. 그러니까요. 왜냐하면 이 도로 그리고 지하차도는 불특정 다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. 새벽 시간대에도 출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고요. 그런데 노숙자들을 보면 저희가 뭐 불신검문을 단순히 노숙을 한다는 이유로 하기는 용이하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왜 이 범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급작스럽게 피해자분이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.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금방 사망하셨거든요. 그렇다면 이 흉기 소지의 경위는 어떻게 되는지, 평소에도 흉기를 소지했었는지, 그리고 이런 다툼이 이번 일회적이었는지 아니면 여러 차례가 있었는지 여러 경위와 관련해서도 좀 살펴볼 부분이 상당히 많은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. 그러네요. 평소에도 이 몹쓸 남성이 흉기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위협했거나 아니면 어떤 범죄를 하려고 시도를 했는지도 차제에 여죄는 없는지 밝혀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. 너무너무 분노가 치밀는 사건이었어요. 정말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.